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HJ 중공업.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7,370원에 20%예요. 아,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월 달에 했어요. 아,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우리 민푸른 대표님. 네, 민푸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거 2월 달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러면 9,900원까지 이렇게 수익 구간이 있으셨는데 팔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때 어떻게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때 못 보셨다고. 아, 그러면 더 팔기 힘들죠. 사실 더 팔기 힘듭니다. 이게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걸로 보여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조선, 뭐 LNG 관련주, 강관, 밸브 뭐 이쪽에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HJ 중공업도 이제 빨간불을 보였는데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자리가 6,000원, 그 다음에 7,000원이에요. 지금 요 사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 7,000원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다시 9,000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특성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고 한 번에 쭉 좀 이제 이렇게 증폭이 되는 요런 좀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빠르게 딱 이렇게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자주 제가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또는 뭐 요것 때문에 자주 못 봅니다라고 하시면 스탑로스를 좀 걸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혹시 생각하시는 매도가나 뭐 기간이 있으실까요? 매도가를 한 7,200원 정도 손에 보더라도 팔까 싶어요. 아, 그냥 이제 본전에 오더라도 이제 빨리 그냥 탈출을 하고 싶으신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좀 더 살까요? 5%만? 아니요. 지금 사시지 마시고요. 지금 20%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6,000원 아래 있었으면은 뭐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지금 7,000원 바로 앞이거든요. 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여기서 저항받은 거예요. 7,000원이 넘으면 8,000원에서 매도가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8,000원.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2, 3주 안에 답이 나와요. 7,000원을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아니면 6,000원을 깨버리냐. 6,000원을 깨고 다시 한번 6,000원 깨면은 요게 지금 검은색 선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요게 지금 121선이에요. 요 121선 이제 이탈해버리면 다시 원래 가격 있는 2,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6,000원을 그냥 기준으로 딱 잡으시고 7,000원 올라타면 8,000원 부근에서 팔아야지라고 하고 아예 그냥 매도가를 먼저 딱 주문을 넣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종목 특성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지금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보면 늦어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그냥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거나 스탑로스를 딱 걸어 놓으셔서 8,000원 부근, 뭐 7,980원, 뭐 7,950원 요런 쪽으로 걸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얘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매수가의 절반 매도 걸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8,000원 부근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흐름 보면은 조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가를 8,000원 부근으로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때문에 또는 이제 조선에 이렇게 좋은 이슈가 있어도 못 간다라고 하시면 6,000원에서 그냥 종목 체인지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네, 힘든 시장이지만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상담 참여 가능하신데요.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노모스. 네, 매수가랑 22,050원에 15%입니다.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 변동이 심해가 저번에 한번 저거 하고 오늘 또 들어갔거든요. 아, 오늘 또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종호 대표님. 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모스라고 하면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신인 걸그룹, 보이그룹 관련해가지고 한류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랑 결합이 돼가지고 굿즈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디어유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신규적인 현금 창출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하고 나서 조금 흐름이 좀 안 좋았던 모습도 나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엔터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빠져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어떻게 보면 엔터가 관세 무풍지대다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까지는 나왔지만 지수가 무너지면서 같이 어느 정도 하락도 나왔는데 이 노모스라는 종목도 어떻게 본다면 4월 달 들어와서 고점도 한 번 더 갱신을 해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 파는 것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져주는 모습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이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물론 21선까지도 어느 정도 하락은 해줬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 또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터졌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상장이 됐었는데 6개월 때 보호해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한 5% 정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5월 달까지 어느 정도 흐름이 괜찮다라고 본다면 보호해수 물량도 어느 정도 가뿐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3월 달 1개월, 2개월, 3개월 보호해수 물량보다 6개월 보호해수 물량이 생각보다 적었던 모습인데 그전 차트를 보자고 한다면 더 좋았던 모습세가 나왔어요. 흐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종목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 섹터들 엔터와 결합돼서 이런 종목들은 뭘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 신규 아티스트가 입점을 하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입점된 아티스트 중에 대표적으로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대형 아티스트까지도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체크해보면서 갈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파는 것보다 보유하신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 부분부터는 이제는 수익을 챙기면서 나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27,000원부터는 어떻게 보면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는 저는 29,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그리고 지금 딱 지지해준 자리가 2만 원 선 부분인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물량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21선이 올라갈 때 그때 재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목표가 27,000원까지 노리는 전략 이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원하는 수익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유라테크 비중 20%에 16,500원입니다.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어저께 했습니다. 어제 매수하셨는데 오늘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예.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프롬 대표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민프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거 어떻게 들어가실 생각을 하셨어요? 야수의 심장이시네요. 요거 혹시 기간 얼마나 보셨어요? 대선 테마주라 해서 어저께 들어갔는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도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해야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유라테크가
세종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세종으로 지금 이전한다는 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렇게 아주 경고 딱지까지 붙였는데, 요게 경고 딱지가 이제 붙은 종목들은 보통 이제 실망 매물, 우려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고 딱지가 붙은 게 아예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경고 종목으로 이제 된 건데, 이 종목에, 이런 종목은요, 시청자님,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지금 비중도 사실 20%가 그렇게 작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 정치 테마주, 정책주, 이런 종목들은요, 10%씩 2번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5%씩 4번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면 최소 30% 이상 비중을 갖고 있는 건데, 이런 종목은 문제가 뭐냐면 하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급등 뒤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연달아 며칠 동안 나왔던 종목들은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제일 중요한 자리가 15,000원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색깔이 막 여러 가지 있는 선들이 있잖아요. 요 네. 이평선 중에 이런 종목들은 짧은 걸로 와야 돼요. 5일선. 5일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5일선이 여기서는 지금 자주색이에요. 요 5일선이 15,000원짜리입니다. 요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요, 요 아래를 그냥 쑥 내려올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출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또는 모레 갑자기 세종시 뭔가 수도 이전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다음날 바로 하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조금 더 실는 거는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런 종목은 조금 수익이 나면 바로 익절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어제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종목은 위에 꼬리 달고 싹 내려와요. 호가창을 보면요, 갑자기 막 호가가 막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쑥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들고 있을 때 5일 짧은 단기 이동 평균선을 따라서 가되 15,000원을 완전히 이탈하다 싶으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타를 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날 들어가서 그날 매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사실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종목은 힘 한 번 잃으면 절절절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다른 정태주나 정책주를 찾아서 똑같이 10%, 20% 뭐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들어가셔서 익절하고 바로 나오고, 익절하고 바로 나오고, 짧고 빠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 손이 좀 느려요, 많이 자주 못 봐요, 이러시는 분들은 아침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줌을 미리 걸어 놓으세요. 여기에 잠깐 치고 촥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오늘도 유익한 조언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주상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나가는 전화나 문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CJ 프레시웨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50%. 매수하신 지 혹시 오래되셨을까요? 네, 한 3년 넘었어요. 너무 오래되셔서 고민이 크실 것 그때는 같은데. 한 35,000원 가까이 샀어요. 네, 네.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얼른 들어볼게요. 아주 속상한 종목인데 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네, 되는지. 정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분께 상담 언제쯤 받아볼까요? 팔아야 되는 건지 이거 네, 네. 나와야 되는데 3년이 넘었어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림푸른 대표님이에요. 네, 민푸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아이고. 옛날에 그러면 37,000원 가셨을 때도 보유 중이셨어요? 예, 35,000원 정도 샀어요, 제가요. 그때 35,000원대 사셨다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일부 그때 사가지고 손해보고 일부 팔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CJ 프레시웨이가 지금 음식료 업종이잖아요. 예, 지금 예.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K푸드 열풍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게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다. 뭐 얘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게 증권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어떤 증권사는 32,000원, 어떤 증권사는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 우리가 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종목이 코스닥에다가 시총이 2,000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사실 빠르게 올라가려면 매크로 이슈가 좀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뭐 안 좋다. 그래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뭐 어디 이스라엘 내전이 어디서 또 터졌는데 어디 곡물 창고가 뭐 불탔다 이런 식으로 음식료가 올라가는 안 좋은 매크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터져주면은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음식료 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흐름대로라면은 28,000원까지는 올해 안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에 한번 가고 실적 발표가 한번 나올 때 세론 현상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상승은 없으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N자 파동 그리면서 28,000원까지는 지금은 무리 없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요게 이제 28,000원까지 올라갈 지금 추세는 마련이 되어 있다. 하락 추세에서 지금 추세 전환은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가다가 이런 식으로 27,500원에서 고꾸라지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요걸 보면서 지금 얘가 이 초록색 선을 따라서 추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초록색 선이 60일 이평선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21,000원 자리예요. 그래서 21,000원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전저점까지 또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지금 제가 목표가 뭐 어디서 어떻게 파세요?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보유하시되 만약에 한번 이렇게 지금 여기 최근에 3월 말쯤에 급등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약간씩 좀 빼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셨나요? 일부를 매도하고 보유하셔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이 올라왔을 때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 추세를 언제 깰지도 또 모르거든요. 그래서 급등이 올라왔을 때는 5%씩이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28,000원을 갔는데도 얘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수익으로 전환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예, 요 종목은 그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고 만약에 저 급하지 않아요. 이거 좀 몇 년 좀 두고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면 놔두세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오면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이상도 올라탈 수 있어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 이거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거 좀 쫓아다니면서 대응을 그렇게 좀 전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고민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화면에 전화번호와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딥노이드.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677원. 네. 50%요. 7,677원에 50% 맞으실까요? 예. 네, 혹시 올해 들어가셨을까요? 이거요? 네. 한 석 달 됐나? 그것밖에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의료 AI 관련해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정우님이요. 네, 이정우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노이드를 들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냐? 시가총액이 낮고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기다려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의료 AI 정말 좋아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런 종목에 비중이 50%가 들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중 50%나 아니면 20, 30% 이렇게 이런 종목들은 10% 정도 내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터졌을 땐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흐름이 나와요. 그 말은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만 어차피 그건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로 본다라면 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도 계속적으로 팔란티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세게 반등이 나오는 모세가 나와요. 그 말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이런 모멘텀은 성장 기대감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 증시로 왔을 때는 생각보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챗 GPT가 계속적으로 각방을 받으면서 AI 소프트웨어가 한 차례 크게 올라가줬던 모세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떨어졌던 모세가 나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더욱더 팔면 안 됩니다. 차트를 보고 말씀해 드리면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고점의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됐지만 지금 돌이켜서 봤을 때는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만 터져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지금 보유하신 단가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키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이 종목의 장점은 뭐냐면 시총입니다. 시총이 지금 무려 시가총액이 1,200억대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1,000억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나? 라고 본다면 그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흔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의료 AI의 전망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거의 바닥 부분까지도 다 왔습니다. 지금 물론 지수가 빠지면서 제일 안 좋은 상황까지도 왔던 모세가 나왔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본다라고 하면 반등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시원하게 나왔던 모세도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 어느 정도 지켜지고 지수 반등 그리고 의료 AI 관련해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는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입하신 단가 7,700원부터는 비중을 확 덜어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 비중을 10% 정도 덜어내시고 8,000원에 또 비중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8,500원에 10% 정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9,000원에 10% 덜어내시고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10% 정도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은 괜찮지만 비중 50%는 너무 많은 전략이기 때문에 먼저 진입가가 왔을 때는 비중을 덜어내자. 지금은 하락은 거의 다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익길만 걷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민푸른 대표님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